법률 행위한 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그 목적이 권리와 의무가 첫째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확정. 이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토지 매매를 했는데 갑이 갖고 있는 땅이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예컨대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토지를 사고 팔지를 정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그걸 정하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나중에 이 행기에 다툼이 생겨요. 어떤 다툼이 생길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땅 내놔. 갑의 입장에서는 제일 후진 땅을 주려고 하겠죠. 네? 실제로 아주 오래된 판례인데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갑과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대구시 무슨 동 소재 토지를 매매했는데 갑과 을이 똑같이 착각이 빠져 있어. 어떤 착각이 빠져 있었냐면 갑이 땅을 하나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 땅. 갑도 멍청하죠. 땅을 소유하는 지가 땅 몇 개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무슨 땅, 무슨 소재,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알던 사람인데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하여튼 갑과 을이 동시에 갑이 대구시 무슨 동 소재 땅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땅만 생각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땅이 하나만 있으니까 굳이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이 땅을 3개 갖고 있었어요. 갑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행할 때 싸움이 붙었어요. 을은 야 우리 둘이 알고 있던 그 땅 내놔. 그랬더니 갑이 나는 그 땅 생각 안 했어. 이거 생각해서 나는. 제일 후진 거.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법원을 달려갔겠죠. 그럼 법원은 해결해 줘야 되죠. 네? 해결해 주는 첫 번째가 뭐예요? 당사자가 계약을 했냐 안 했냐. 두 번째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만약에 무효라면 갑원들에게 땅을 넘겨줄 의무가 없는 거고 유효라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 대법원이 들먹였던 기준이 요거예요. 니네 둘은 계약 당시에 어떤 땅인지 확정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계약은 무효다. 이러죠.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정돼 있어야 된다. 문제는 요 확정성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확정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갑이 건설회사고 아파트를 분양해요. 법률행위죠. 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보통 2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동호수, 지정 분양이 있고, 그렇죠? 몇 동, 몇 호, 지정 분양이 있고, 계약할 때는 지정하지 않고 후에 추첨 등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 있죠. 네?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률이 치열하면 미분양 아파트는 내가 동호수를 지정해서 살 수가 있고 만약에 경쟁률이 치열하다면 나중에 추첨물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위에 거는 분양 계약 당시 이미 동호수가 확정돼 있죠. 그죠? 근데 밑에 거는 확정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만들었어요. 기준. 그럼 요 밑에 거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까 계약이 유효하려면 목적이 계약 당시에 뭐 해야 된다?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요 밑에 거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뭐만 만들어놨어요? 이거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대법원 이것도 된다. 확정성이라는 건 계약 당시 반드시 내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요렇게 말해요. 요거 때문에 시험 질문에 나와요. 요거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요놈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출지문 중에 틀린 지문을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계약의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OX. X죠.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유효라 그랬으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안 어려워요? 읽어볼게요. 확정성. 127페이지에 보면 양가를 보면 법률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행위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적의 확정성은 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워도 동호수 지정 분양도 있고 분양할 때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그 기준만 마련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구나. 둘 다 유효하구나. 그러면 반드시 분양계약 당시에 동호수를 확정할 필요는 없구나. 확정할 수만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확정성은 딱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돼요. 확정성. 두 번째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문제는 요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이유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좀 전에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해야 유효라 그랬죠. 불가능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불가능하면 무효가 됩니다. 목적 달성이. 그런데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각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A 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1월 10일 날. 근데 이 주택이 각과 을은 둘 다 서울 사는데 갑이 소유하는 이 주택이 경주에 있었어. 경주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1월 9일 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이 주택이 멸실됐어요. (1월 9일) 날 주택이 멸실이 된 상태에서, 멸실한 무너져 내려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멸실이 된 상태에서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계약 당시 갑의 목적 소유권 넘겨주는 거, 을의 목적 소유권 넘겨받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왜? 주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약 당시에 불가능한 거, 계약 당시에 불가능한 거,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무슨 불능? 밑에도 9일날 주택이 이미 멸실됐기 때문에 10일 계약 당시 이미 불가능.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 아니 갑은 전날 주택이 멸실된 걸 알았는데 10일날 계약을 하나요?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하나? 했어요? 했다고 생각하세요? 했다고 생각.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문제가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멸실이 됐어요.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계약 당시에는 갑이 주택을 넘겨주는 게 가능했죠. 그렇죠? 근데 그 후에 불가능해져. 이걸 요구하고 구별해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근데 원시적 불능이든 후발적 불능이든 불능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무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준을 미리 잡는다 그랬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렇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 거예요. 떡하면 시험을 지면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네? 그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이. 기출지문 말씀드리지 말까? 더 헷갈리나? 네? 이해되시죠? 뭐 이해하고 말 게 뭐 있어.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 후에 불가능했으니 무효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유효라는 건 갑, 권리 의무 생기죠? 의무를 생각해 볼게요. 을은 무슨 의무가 생겨요? 대금 지급 의무. 계약이 유효한다는 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각각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의 의무는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멸했어요. 소멸했죠? 갑은 더 이상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소멸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쵸? 야, 당연히 소멸해, 자식아. 당연한 건 없어요, 민법에. 예? 당연히 소멸하고 당연히 발생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했어요.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 돈 주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그럼 돈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법에 제도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행위 당시에 가능해야 유효라는 거예요. 행위 당시. 행위 당시 불가능하다면 즉 원시적 불능이라면 뭐다?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둘 다 의무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의무가 소멸해버렸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요? 네, 그걸 꾹 참고 있다가 계약법 가서 들으시면 돼요. 아, 요런 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볼 때는 안 주면 그만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걸 계약법 가서. 그래서 그 가능성에 보면 법률의 목적은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에는 무효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만. 이때 언제 불능? 거기에 보면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돼 있죠. 첫째 줄에 행위 당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행위 당시 불가능. 즉 원시적 불능만 무효다. 여기까지. 두 개는 크게 어렵질 않아요. 확정성하고 가능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여기까지. 그게 일단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간단해요. 이제 세 번째부터가 문제예요.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 여기부터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